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11월 21일, 오늘 금요일입니다. 오늘 저희 파워시황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불편하게 아침에 일어났고, 미국 시장 보면서 그랬습니다. 네, 이 흐름이 생각보다, 좀 안 좋죠? 안 좋은 상황들이고, 이를 어떻게 이제 돌파해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침에 일어났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완전히 반대로 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고민이 좀 깊어지는 거죠. 네,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을 하나씩 점검해보고 오늘 어떻게 슬기롭게 잘 대처해야 될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잘 가다가 시작은 좋았는데, 그러니까 저점과 고점 사이가 이때가 거의 똑같네요. 예, 시작이 했다가 마이너스 3.6% 빠진 거와 거의 비슷하게 이번에도 거의 똑같았습니다. 시작은 한 2%대 시작했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3%니까 하루 중에 폭이 거의 4.5%, 거의 뭐 발작을 하네요. 변동성이 그냥 난리네요, 난리. 네, 이런 쪽으로 큰 폭의 변화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일단 뭐 나오는 내용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습니다. 시장이 뭔가 불안한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쪽에서 내일이 옵션 만기일이 또 미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해칭 없이, 그러니까 해지 없이 그냥 쭉 한 포지션으로 갔던 거 일단은 같이 끌고 내려오는 변화. 거기다가 빅스가 갑자기 또 쫙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 잘 아시는 거 있죠? CTA 펀드가 이제 또 발동 그러면서 또 이렇게 쫙 밀어버린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마감했던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러니까 오늘이 지난번처럼 여기가 저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변화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자리가 지금 나스닥 주봉 이 자리예요. 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지금 주봉상으로는 고점에서 흔들리면서 어느 정도 또 지지가 들어올 만한 자리도 됐는데,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중요하게 지지하려고 무지 노력했던 이 자리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변동성엔 딱 노출돼 있고, 이 자리가 22,000대가 나스닥이 좀 지지할 때야, 그리고 바로 턴하게 될 것만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는 쪽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리스크에 노출된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자리가 이탈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보는 입장 쪽에서 시장은 일단 공포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는데, 그런 다우지수도 마찬가지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다 이탈을 한 방에 해버렸습니다. 그걸 보고 있는 입장 쪽에서 일단 위험자산에 대한 시각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바라보는 게 현실. 그리고 내용들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저부터 볼까요? 매크로 지표부터 보게 되면은 달러는 그대로인데 지금 금리가 훅 빠집니다. 금리 빠지는 건 당연하게 금리가 하락해서 좋다기보다 위험자산이 조금 흔들리니까 채권으로 바꾸자. 채권으로 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채권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가격 상승, 금리 하락 이런 쪽으로 나오는 게 일단 맞지 않나 라는 쪽들인데, 고용지표 보게 되면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환율이 1473원. 드디어 70원대 들어섰네요. 이렇게 되면은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 환율만 보게 되면 저희 그때 계엄 1년 전이죠. 1년 전에 나왔던 계엄 사태와 거의 똑같은 수준까지 왔어요. 그때는 이거 난리 나는 것처럼 같지만 일시적인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또 그 자리에 왔습니다. 참 그래요.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제 추가로 주말에 한번 투매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일단 경계감이 좀 높은 상황들이고, 이제는 비트코인 이제 9만 달러 밑으로, 그러니까 위험자산의 한 축이다라고 하는 쪽들이 벌써 무너진 지가 좀 돼 있는데 바닥을 못 잡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유가는 뭐 지금 큰 의미는 일단 없을 것 같지만 지금 58.7달러 더 추가 하락하고 있고, 가스 나머지 쪽들을 다 낙폭을 키웠다. 지금 다 같이 올라가는 것들이 안전자산이라는 것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좀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고, 달러도 그러니까 달러가 버티고 있다라는 쪽들은 이것도 좀 특이해요. 달러가 버티고 있다는 것들. 근데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일단은 그동안 좀 랠리를 펼쳤던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성격들이 다 낙폭을 키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간 선물이 3.6%나 급락을 했네요. 그렇게 되면 이걸 따지게 되면 이제 시작이 코스피도 이 자리 이게 지지권이 아니겠죠.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주봉상에서 나올 수 있는 자리 3,850 요런 자리들이 지금 3,850 이 정도 자리가 우리도 시도를 하거나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미국에서 더 낙폭이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그대로 직격탄으로 받는다 그러면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시장은 여기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비슷한 자리, 여기는 붕괴가 됐고 우리는 거의 테스트가 들어온다. 좀 강한 상황들이라고 보게 되면 3,700선 이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일단 시장에서 아마 초기에는 이 정도 지지권 3,850선 부근 쪽에서 지난번에 지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에 그 밑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돌아서려고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돌아오는데 이거를 지지 못하고 3850 지난번 저점들 지지 못하고 다시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금요일 특성이고 내일 미국의 옵션 만기를 바라보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 약간 부정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큰 틀의 상에서는 11월은 좀 어렵다. 11월은 좀 조정받는다 라고 보는데 조정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중 변동성도 그렇고 엄청 과격하게 나오는 변화겠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 일단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혹시나 고용이 안 좋아서 이걸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하겠어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단 사라진 거죠. 되게 애매하게 나왔습니다.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내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에라 모르겠다 던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온 거죠. 그런 쪽이면 일단 단기 시장의 발작 아니면 시장이 시위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안 내려? 뭐 이러면서 금리 좀 내려야지 안 그러면 우리 좀 힘든데 라는 쪽들에 대한 시위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로 나왔다 그러면 결국에는 12월 FOMC에서 금리 결정할 때까지 만약에 이게 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부담감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근데 하여튼간 그 정도까지는 일단 지금은 적어도 시장에서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는 것을 염두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월은 조정인데 약간 그저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조정이 나왔으면 참 좋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이탈하고 다음에 어떤 변동성을 키우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런 변동 커진 장에서 내가 대응을 못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대응이 좀 완전히 지금 시장이 말리는 꼴이 나오겠죠. 그래서 한번 좀 저점이 나올 때마다 푹푹 돌아서긴 했지만 워낙 강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들이 좀 아쉬운 모습들이고 게다가 또 시장이 쭉 반등을 했었을 때 나왔던 변화 중에서 일단 지수가 한풀 꺾인 거죠. 지수 꺾입니다. 그리고 또 예탁금도 꺾였습니다. 근데 지금 신용만 계속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컸었어요. 이게 한번 그대로 올라가기가 지금 26조 5천원, 26조 8천인가? 아주 이 정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좋을 때는 신용이 그런 것들 레버리지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레버리지 부담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 다 꺾였는데 신용만 계속 올라간다? 이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것까지 고민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자리는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또 반도체 엔비디아 올라간다고 또 설레발을 쳤더니 또 까불까불 됐더니 시장이 또 기운을 일으켜 주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요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될 것 같아요. 3,700 정도는 열어놓고 보는 게 맞겠다. 라는 쪽으로 봤을 땐 일단 지금 똑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대한 입장 쪽에서 시장이 무너졌다고 생각은 안 드는데 일단 현금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금 없이는 지금 대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특히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특히 약한 종목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지지권 못 차지하고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일단 타겟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버티고 있다가 거기서 좀 조정 나오게 되면 지금부터는 사볼 만한 종목들을 적당한 지지권에 들어왔을 때 그때 다시 늘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현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되게 애매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적어도 최소 한 30에서 10%는 이 사이 30, 20%? 이 정도까지는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확인하고 다시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 딱 변동성이 터지는 중간인지 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쪽에서 불을 딱 짊어지고 시장에서 그냥 내가
들어가 보겠어 라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대응하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확인하고 어느 정도 좀 지지권 확인하고 돌아서는 걸 곧 지금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단 라인은 두 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리 3850선 여기가 지킬 수 있을 것이냐, 오늘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이 정도까지는 염두에 두고 3700선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보고 3850 요 정도까지 해서 지지할 수 있을 것이냐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부터 현금부터 좀 챙기고 그 다음에 시장을 다시 확인하자. 일단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월마트가 방어했다고 하는데 이게 절대 좋은 내용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저소득층은 지출을 통제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출 통제하고 고소득층은 그동안에 위쪽에서 약간 좀 높은 소비를 좀 넉넉하게 들였다가 아유 우리도 물가 상승되기 때문에 안 되겠네 라고 하다 보니까 내려옵니다. 그래서 월마트로 소비를 옮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럼 월마트 입장 쪽에서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나머지들 고가타겟 벌써 미국의 백화점은 망가진 지가 오래됐죠. 이런 쪽에서는 소득과 함께 그에 따른 소비 구조가 정상적인 건 아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안전판인 소비주가 올라가라고 보기도 좀 애매해요. 네, 지금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래 금리가 안정적으로 가기 시작해야 소비 심리가 살아나서 그걸 가지고 좀 보려고 했는데 금리도 좀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소비주 쪽도 안전판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쪽으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AI 선순환 구조. 그러니까 지금 AI가 칩을 공급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는 가운데 이게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오라클 메타 이러면서 다 연결되는 구조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일단 지금 여기가 이런 얘기가 매출 채권 증가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매출 채권 증가를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는 현금 대신 외상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어났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은 보나는 지금 그들끼리 앉아있는 그쪽에서 구축돼서 구조 안쪽에서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하나가 힘들어진다면 돈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쪽들인 거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은 의구심을 구조적 리스크로 얘기를 하면서 의구심을 유입시킨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급락이 물론 3%가 위에서 시작하다가 밑으로 쭉 뺀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리는 잘 지켰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일단 걱정하는 것보다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이 많이 빠졌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또 샌디스크 이런 쪽들 보게 되면 샌디스크 20% 빠졌습니다. 와 이거 욕할 뻔했어요 방금. 뭐 그 정도인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1% 빠지네요. 이렇게 나오는 상황들. 이게 또 뭔가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죠. 어제 연합뉴스 경제TV에서 잠깐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좋아요.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메모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와 이거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면 가격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저항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제 나왔던 레노버 이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게 되면 PC 잘 팔린대요. 교체 수요가 있으면서. 근데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왜냐면 이게 메모리 반도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가격들을 제대로 제품 가격에 반응도 못하고 급격하게 올라오는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에 가격을 올리겠다라고 하겠지만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수량이 살아나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레노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모건 스탠리는 의견을 꺾어버렸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메모리 반도체 다 좋아요. 가격 올라가서 지금 업황이 쇼티지고만 다 좋습니다. 가격 저항이 나오다 보니까 Q가 포기하는 상태가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가격만 올라가고 Q가 받쳐주지 못한다 그러면 메모리 업체들의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만 올라가는 거죠 지금요. 이런 쪽에서 부담이 나온 예고인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른 엔드 유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모습들 이걸 따른 우려가 지금 반영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이것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한 번쯤 주가가 이제 발작 비슷하게 한번 나오는 현상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 가지 않나 라는 쪽에서 일단 지금 분위기는 메모리 반도체 쪽들이 안 좋았다라는 쪽들이 가장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나머지 또 기업들 내용들과 요거 한번 봐야 되겠죠. 또 고용지표 쪽에서
일단 숫자는 비농업 고용자 수 페이롤 쪽에서는 논판 페이롤 이쪽에서는 헤드라인 숫자가 11만 9천 건 증가, 예상치가 5만 건이었는데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나왔네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달 수치나 나머지 대폭 하향 조정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고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얘기죠. 게다가 실업률도 4.4%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고용이 안 좋다라는 쪽인데 그렇다고 완전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정도의 다시 카드를 열겠느냐? 아니란 쪽으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는 9월 달입니다. 그럼 10월 달까지 확인해서 10월 거까지 보고 움직이면서 10월 달은 당연히 이런 기조로 나갔으면 안 좋았을 텐데 그거를 바라보지 않고 12월 달에 FOMC가 열리다 보니까 이걸 안고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아래쪽들에 대한 시각들.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들이 살짝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원때는 CME 패드와치 쪽에서 나온 것들이 뭐 한 70%대까지 올라가다가 이게 다시 60%대까지 동결 확률이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동결 확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시원하게 떨어져서 금리 인하 쪽으로 확 시장 심리가 돌아서지 못했다고 하다 보니까 경계감들이 좀 큰 거죠. 이것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연준 이사들은 이제 입을 털기 시작합니다. 네. 지금 주식 회사채 주택 레버리지 대출 등 자산 가치가 역사적 평균보다 높다. 약간 버블 얘기를 살짝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고평가나 불확실성이 나오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전자산도 다 빠졌는데요. 금도 그렇게 빠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보기 흐름 쪽에서 시장이 생각보다 변동을 좀 키웠다라는 쪽들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는데 솔직히 한번 볼게요. 뭐가 이래서 어떤 요인들이 뭐가 딱 그래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심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잠깐 뭔가 이상한데 그래서 던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관점들이 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 옵션 만기를 앞두고 시티 펀드 같은 이런 요인들 이거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메모리 반도체까지 두드려 맞는 현상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종목으로 가보게 되면 일단 엔비디아 아까 얘기 말씀드렸고 AMD까지 빠지네요. 그러니까 약간 후발주는 더 빠진다. 뭐 이런 쪽으로 발표 이어졌는데 생각보다 브로드컴은 잘 버텼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다른 변화가 나오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결국에는 밀린 겁니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금 마이크론이 10%대 하락하면서 자본 지출 확대해야 된다고 발표를 했던 걸 가지고 그렇게 하락한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마이크론만 가지고 해당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올랐던 모든 반도체 쪽 관련된 쪽들도 동반적으로 하락했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장비 업종들 지금 더 많이 6%대씩 하락했고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이런 것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나온 변화가 좀 크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쪽들도 분위기 안 좋죠. 그러니까 즉 약간 데이터 스타 쪽에서 그나마 버티던 쪽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들이요 좀 더 타격이 컸다라고 보고 있고 반도체 장비 쪽들도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도 비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FSD와 옵티머스 같이 협력한다. 내용은 나쁘지 않은데 지금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죠. 게다가 또 포드 이쪽들 다 하락했고 리튬 관련주도 또 매물출에 되면서 급락이 나오네요. 좀 그렇습니다. 뭐 버틴 건 솔직히 요거하네요. 알파벳 하나 버텼고요. 그나마 애플 정도 버텼고 그리고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은 그나마 버텼고 메타가 벌써 이미 빠져 있다 라는 쪽이다 보니까 덜 빠졌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 같아요.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라가서 좀 차익 실현의 좀 관점이나 이거 그대로 버틸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 빠지기 시작하면서 뭐 지금 곧 많이 올랐던 것들이 빠지는 거고 메타 같은 경우는 미리 하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이 좀 적은 거고 이런 쪽으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일단 끌어내리는 관점이겠죠.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상황들이고 이쪽들도 뭐 좋을 리가 없겠죠. 지금 다 팔란티어 급락, 오라클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약간 엔비디아 한 몸으로 가는데 그래도 좀 취약한 쪽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팔로알토 그렇고 다들
세일즈포스까지 약했습니다. 근데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좀 다행이라고 다행히 볼 수 있게 모르겠지만 이쪽도 약하고요. 그리고 또 IBM과 시스코가 협력한다라고 하다 보니까 중소형 양자 컴퓨터들 우르르 빠지는 모습들이네요. 뭐 10%대 이상씩 다 빠졌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원자력 쪽에서 이 회사들 AI가 꺾이다 보니까 AI와 연관된 산업들도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쪽들도 낙폭을 키우면서 이어지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된 쪽들도 센트러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다 쭉 밀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AI와 연관된 것들은 오늘 다 낙폭을 좀 키웠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월마트는 방어를 했는데 어제 하락했던 타겟, 이거는 중산층 이상이다 보니까 타겟층이 다 밑으로 내려오죠. 그런 관점 쪽에서 타겟은 제대로 반응을 못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비트코인 제대로 자리를 못 차지하게 되면 이런 쪽들 다 엉망이죠. 스테이지, 코인베이스, 로빈후드까지 이쪽까지 쫙 다 안 좋은 모습들로 나오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시장을 바라볼 때 느끼는 거는 딱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딱 두 가지 다 몸으로 맞고 버텨낼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시장이 끝난 건 아니지만 자꾸 경고음이 들려요. 그러는 상황 쪽에서 이 경고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일단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됩니다. 버티려고 하게 되면 주식만 꽉 갖고 있다가 주가가 싸집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죄송합니다. 새로운 이렇게 싸졌는데 그래 그럼 좀 더 사봐야지, 현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뭘 해보고 싶은데 나는 고점에서 그냥 꽉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거를 손절이든 아니면 이만큼 수익 났다가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한 자리 숫자의 수익이가 됐든 그렇든 간에 일단 현금이 아무것도 없게 되면 지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확보하는 차원 쪽에서 그러니까 주식을 팔란 얘기보다 비중을 줄이라는 쪽으로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오히려 내가 지금까지 보던 거, 만약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이제 또 빠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거 사야죠. 차라리 소부장팔하다가 그거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게 더 가격 메리트가 커지다 보니까 안전마진 쪽으로 안정적인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마진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더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일단 지금은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줄일 건 줄여다가 다음으로 해는 전략들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은 일단 현금으로 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팔란 것도 아니고 시장을 다시 한번 내가 이거 사볼 만한 정도의 현금은 갖고 있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에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뉴스 몇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또 제 머리 지끈지끈 아프게 또 시장 봐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지금 계속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이런 모든 얘기들이 과거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좀 일사불란한 정책적인 쪽으로 못 나가는 게 지지율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지지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월 해임을 원해? 트럼프를 해임해? 이런 식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약간 지금은 이제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앞으로 액션들이 그러니까 좀 말도 그렇고 좀 더 강화된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도 지금 금리는 떨어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좀 명분이 설 게 더 많아서요. 그래서 아마 미국의 약간 좀 입장이 좀 단체해진 쪽들, 그래서 행정부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더 보니까 해군 이런 얘기도 나와요. 해군에서 K조선의 전투함 첫 MRO.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마 해군은 자체적으로 MRO, 그러니까 정비하고 수리하고 보수했던 쪽인데, 게다가 이제 인력 얘기도 나온 것 같아요. 해군 내 인력 문제. 그러다 보니까 그쪽들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것보다 이쪽으로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MRO를 조선사들한테 넘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미국의 어떤 군함들을 받을 수 있는 레퍼런스를 쌓을 수 있겠다. 이런 쪽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사가 한 단계 영역을 확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아니면 도와준다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해군의 입장과 흐름이겠죠. 그럼 이걸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인구가 우리 한국의 인구가
인구 구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군대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해결을 못해요. 인력들 특히 중심으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의 전투력이나 전력은 무인화와 사람을 최대한 덜 쓰고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한쪽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외부의 갈등이 줄었냐? 그래서 군대를 줄일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외부의 갈등은 여전히 지금 더 커지죠. 저희는 그냥 이렇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중일 간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좀 씁쓸하죠. 저희가 한번 당했던 한알령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과격하게 나오기 물론 중국 정부 입장 쪽으로 중국 사람들의 입장 쪽으로는 뭐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서요. 대만 우리나라 건데 우리가 독도를 생각하듯이 아니 대만 우리나라 건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무력이든 아니든 다시 가져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데 또 예전 거까지 볼까요? 예. 예전 상황으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죽인내 살래하고 싸웠던 장개석이죠. 이쪽과 싸웠던 쪽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제 다른 나라로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거기가 지금 잘 나가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또 눈독을 돌리는 거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뭐 처음엔 만약에 대만이 그 정도까지 아니라 농산국가였다. 중국이 그 정도까지 나올까요? 그럼 물론 그쪽이 되게 요지예요. 이렇게 뭐 태평양 쪽에서 대만이 있고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영해 있다고 하게 되면 모든 이렇게 뭐 동북아 쪽으로 가는 요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 물류도 그렇고 한국, 일본 쪽으로 들어가는 요지다 보니까 거의 밑에 동남아 쪽에 있죠. 필리핀이었나? 예.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여기를 차지해야 중국이 이만큼까지 더 들어오는 그 영역을 확장한다. 당연히 대만을 먹고 싶어 하는 거겠죠. 네, 그런 쪽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또 먹었을 때 이득이 더 많다 보니까 중국이 저렇게 나오는 거겠죠. 네, 그걸 가지고 지금 한때는 예, 우리가 뭐 사드 배치, 또 한때는 일본이 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뭐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대국은 아니에요. 대국은 무슨 그런 거 가지고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막 무슨 압박하는 거 보니까 또 추가로 그거 하더라고요. 중국 예전에 그 했던 거 그거 있죠. 그 뭐냐 그 도요타 안 사요. 막 그리고 유니클로 안 가요. 뭐 이런 것들. 지금 중국 일본 쪽에 대해서 예, 일본 품목들 안 사요. 정책들이 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 이런 것도 불매 운동이죠. 나오는 것 같은 것도 보여지다 보니까 이거를 보는 저희가 그냥 반사익 쪽으로만 생각하기는 좀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사건이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으로 와르르 쏠려가는 거 보니까 참 그렇다. 그래서 일본 대신 한국 온다고 해서 제가 물론 단기적으로 좋아하겠죠. 좋아하면서 준비하는 건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보니까 또 여행 상위 쪽으로 보게 되면 동남아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봤었을 때 소비주가 움직여서 약간 기대감을 끼친다라고 하더라도 반대로 일본 입장으로 보게 되면 약간 갈등이 있다가 일본이 살짝만 꼬리 내려도 우리는 그러면 그런 심리가 또 바로 바뀌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래 간다. 앞으로 여러 가지로 확대된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새로운 섹터가 나와서 플레이가 막 들어가는 것들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뭐 호텔주를 예전부터 말씀드리고 호텔주 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참 힘들었죠. 막 사고 10% 15%막 이렇게도 빠진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서 다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올라오면서 다 줄였어요. 제가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30%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입장 쪽에서 일단 뭐 좋긴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좀 생각할 여지가 많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뭐 중립적으로 보자. 한쪽으로 보고 일단은 혹시나 그래서 지난번에 뭐 수산주처럼 뭐 변화가 나온다. 아예 그래서 어제 보니까 모나미가 왜 일본 불매 때 나왔던 그 문구 쪽이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막 들썩들썩거려요. 그냥 그렇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예, 섹터 쪽으로는 지금 어제 보니까 호텔 카지도 그렇게 말씀드렸고 원자력은 가는데 지금 또 AI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을 되는 원자력이다 보니까 좀 흔들리겠죠. 바이오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딱 그럴 것 같아요. AI 연관된 쪽들로 막 랠리가 펼쳐갔다가 그거와 연관이 없는 쪽들은 오늘 그래도 살짝 좀 여기서 경계했던 매물이 이쪽으로 좀 돌아가면서 시장의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 라고 되면 상대적으로 선전할 쪽들은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 소비 쪽들도 그렇죠. 지금 소비 쪽들도 지금
소비 쪽들은 움직였는데 아무래도 연말에 미국 소비가 계속 안 살아난다, 금리 인하를 못해서 안 살아난다 그러면 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어적인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들, 그래서 약간 방어적인 어떤 시장에서 선택한 픽이 뭔지 그걸 보면서 좀 다시 좀 전략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쪽으로 보는데, 또 모르죠. 많이 올랐다고 또 우르르 후드려 패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일단 지금은 그래도 시장에서 안전판을 어디를 택했을까 이거 한번 보시면서 장 초반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결론을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관리는 좀 하면서 보자. 지지권 만들 때까지 그 지지권이 어딘지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자리는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만들어가겠죠. 그거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일단은 조금 약간 좀 브레이크를 밟고 시작을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금요일마다 이래요. 금요일마다 좀 마음 좀 놓고 하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힘드시고 터프하시겠지만 오늘 시장은 일단은 잘 슬기롭게 대처하셔서 그래도 11월 조정 잘 마치고 다음 달은 좀 괜찮겠네 라고 하는 어떤 교두보 다리가 되는 달로 보셨으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 위에 있던 내장고 생각하시게 되면 지금 주식하면 손이 안 나갑니다. 그건 내장고가 아니라 올해 초에 시작했던 내장고보다 지금 현재를 보셔야 됩니다. 거의 고점 찍었다가 다시 내려오는데 그러나 수익이야 라고 하지만 좀 줄었어요. 그 마음이 아프죠. 그런 걸 가지고 얼만큼 현금 관리를 잘 하느냐 이게 또 시장의 핵심일 수 있기 때문에 또 지나고 나면 또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저희는 한 중간에 와 있기 때문에 관리할 거 관리하고 잘 대응해보자. 일단 오늘은 나지막하게 화이팅입니다. 좋아요는 제 방송의 동력 생각하고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8시에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또 이런저런 얘기들 하면서 시장을 얼만큼 잘 슬기롭게 버텨낼 수 있는지 이런저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두 번째 화이팅. 감사합니다.